Ladies and gentlemen, welcome on board. 안녕하세요. 하늘여행자 수지입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저번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다 개인적으로 대답해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 Q&A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캐나다에서 파일럿으로 취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 방법이 있다면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김선정님께서 유튜브 채널 제 밑에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요. 면장 따기는 쉬워도 취업이 힘들죠, 요즘은. 한국에서는 하늘에서 별 따기고 캐나다도 미국처럼 리저널부터 시작해서 에어라인 입사하는 루트인가요?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 질문을 대답해 드리기 전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캐나다에서 에어라인 파일럿이 되는 단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캐나다는 먼저 비행기의 크기, 그리고 태울 수 있는 승객 수, 비행기의 무게, 엔진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항공사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가 흔히 703, 704, 705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뭐 비행기 무게나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703 같은 경우에는 승객 수가 9명 이하인 비행기를 말하고요. 그리고 704 같은 경우에는 승객 수가 10명부터 19명, 그리고 705 같은 경우에는 승객 수가 19명 이상인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703보다는 704가 크고 704보다는 705가 훨씬 더 크겠죠. 첫 번째 703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어택시라고도 부르고요. 소규모의 작은 인원을 그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스카이다이빙 회사 같은 경우에도 703에 속하고요. 왜냐하면 그 스카이다이버를 태워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스카이다이버를 떨어지고 나면 이제 다시 또 돌아오고, 그리고 인원도 적고 하니까 703이고요.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북쪽 같은데 엄청 외진 곳에는 차로 가기 어려운 곳도 있고, 그리고 차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먼 곳에 사람들 데려다주는 그런 오퍼레이션, 그것도 703에 속하고요. 또 여름에 사람들이 또 북쪽으로 이제 그 낚시하러 많이 가요. 그런 리조트에 데려다주는 것도 소규모로 만약에 하면 그것도 이제 703 오퍼레이션에 속하고요. 이렇게 좀 작은 인원의 소규모의 인원을 어디 이렇게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말 택시처럼 그런 거를 703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704는요, 우리가 커뮤터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조금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캐나다는 땅이 넓기 때문에 도시에서 도시 간 이동하는 거리가 꽤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그런 국내선 항공편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 그런 서비스를 704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커뮤터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잘 아는 에어라인 705 오퍼레이션이 나옵니다. 705 오퍼레이션은 중장거리의 국내선이나 국제선을 항공편 제공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말하고요. 여러분이 친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큰 항공사 있잖아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스타, 진에어, 이런 큰 항공사가 다 705 오퍼레이션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캐나다에서 모든 파일럿들은 작은 비행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행 시간을 쌓고 경력을 쌓아서 703에서 704, 704에서 705 이렇게 점점 큰 비행기로 이동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고요. 파일럿이 취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비행 시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많고 적고, 뭐 여자건 남자고, 뭐 어떤 학교를 나왔고, 뭐 자격증은 언제 땄고,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가장 파일럿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경력이고요. 경력은 이퀄 비행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파일럿이랑 이렇게 처음 만나면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너 비행 시간 몇 시간이나 돼?
뭐 몇 시간이나 되세요? 하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비행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면 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어떤 비행기를 몰고 지금 어느 정도 레벨에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파일럿이랑 이렇게 만나서 예를 들면 항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가장 물어보는 게 요즘 그 항공사는 뭐 비행 시간 몇 시간이나 필요해? 약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그 항공사에 지원하려면 가장 제일 먼저 보는 요소가 비행 시간이 몇 시간 이상인 파일럿을 뽑습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뭐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좀 약간 힘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럿한테 비행 시간, 경력 이거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한국에서나 아니면 캐나다에서나 세상 어디에서나 파일럿들이 첫 직장을 구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요. 왜냐면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보통 200시간에서 300시간의 비행 시간이 쌓여요. 근데 아무리 필요한 자격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건 정말 그냥 아주 최소의 요구 조건이고요. 그리고 항공사에서는 어떤 회사든지 비행 경력이 더 많은 그런 파일럿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직업 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그걸 구하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경력을 어느 정도 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막 많이 힘들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파일럿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있는 파일럿들은 어디서든지 다 데려가려고 해요. 어쨌건 그래서 대부분의 파일럿들은 자격증을 다 따고 나서 비행학교에서 교관 과정을 마치고 교관으로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거나 아니면 운이 좋으면 703 오퍼레이션 하는 회사에 가서 뭐 스카이다이버로 일을 하거나 스카이다이빙 컴퍼니에서 파일럿을 일을 하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회사 에어택시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하면서 경력을 쌓아서 좀 이제 큰 704로 가고 그 다음 이제 에어라인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국내선 비행이나 아니면 국외, 해외, 국제선 국제선 같은 경우 항공편을 제공하는